지금 전 세계 경제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시상식. 그 자리에서 한 수상자가 한국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엘 모키르 교수, 지난 200년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요인을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에게 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이뤘지만 생산성 둔화와 구조적 경직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같은 나라가 장기적 번영을 위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 순간 강연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모키르 교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질문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강의에서 저는 항상 한국을 예로 듭니다. 남한과 북한을 대비시키죠. 합리적으로 좋은 제도만 있으면 형편없는 제도를 가진 곳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점,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기적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걱정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요? 제가 걱정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석학이 한국을 걱정거리가 아니라 성공 사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경제 위기, 성장 둔화, 미래 불안 이런 말들만 쏟아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할 처지일까요? 모키르 교수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열어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한국의 유일한 우려사항입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술 혁신에 대해 누군가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고. 그때 모키르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몇몇은 한국산 차를 운전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산 차를 나쁜 기술의 예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동유럽의 낡은 차 트라반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만들어진 정말 형편없는 자동차. 한국은 트라반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리는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적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1950년 전쟁이 끝난 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낮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세대. 공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탄광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간호사로 광부로 독일까지 갔습니다. 베트남 전투에도 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시절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밥을 주고 여러분은 굶었습니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여러분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왜요?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자식들만큼은 가난하지 않게 그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농사나 짓던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고, 차를 만들겠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쇳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산조선소에서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공장에서 자동차가 굴러나왔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영역이라고, 한국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만 삼성의 기술자들이, LG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이, 컴퓨터의 대부분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부도날 뻔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집에 있던 금반지를, 금목걸이를, 결혼반지까지 내놨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구한 나라.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리고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3년 만에 국제통화기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문화강국이 됐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역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2021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인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나라, 한국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70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70년. 로마 제국이 1000년 걸린 일을, 영국이 200년 걸린 일을 한국은 7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키르 교수는 한국을 강연의 단골 사례로 쓴다고 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북한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빛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제도 때문일까요? 시스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흘린 땀이, 탄광에서 쏟은 눈물이, 독일 땅에서 견딘 고독이, 베트남에서 흘린 피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굶주린 밤들이, 학비를 위해 아낀 돈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참은 고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모키르 교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한국은 합리적으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제도, 시스템,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북한도 제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미의 나라들도 자원이 풍부합니다. 땅이 넓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제도는 사람이 만듭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합니다. 정책은 사람이 실행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국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한국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국민이. 명령하지 않아도 일했습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정직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금을 모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왜요? 법이 무서워서? 벌금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모키르 교수는 또 말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성공하려면 국경을 열어두고 최고의 기술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국은 합리적으로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해냈습니다. 그는 처칠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다만 다른 모든 체제를 제외하면.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독재를 끝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바꿨습니다.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이것도 기적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세계에 몇 없습니다. 모키르 교수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소 어색한 위치에 있습니다. 매우 큰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죠. 이런 상황은 항상 까다롭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연구한 아일랜드도 그랬습니다. 큰 나라 옆에 작은 나라. 항상 쉽진 않았죠. 하지만 그는 한국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지원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계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구 문제. 제가 말한 인구 통계의 위협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3명 낳으세요. 힙힙 후레이. 강연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경고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8입니다. 전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줄어듭니다. 2100년이 되면 2천만이 됩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집값이 비쌉니다. 교육비가 비쌉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더 가난했습니다.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키웠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힘이 됐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합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폐허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우리가 증명했다고,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모키르 교수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만약 한국이 걱정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경제를,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국민입니다. 위기가 와도 굴하지 않는 국민,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는 국민,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국민. 그 국민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가난을 이긴 세대, 기적을 만든 세대. 여러분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젊은 세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구 위기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희망을 손주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도울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그래왔듯이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이웃을 돕는 모습을.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모키르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면 된다고. 무엇을 해왔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부모는 지혜와 경험을 나눠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젊은이는 용기와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3대가 하나 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폐허에서 선진국을 70년 만에.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적. 여러분이 해냈듯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걱정할 나라가 아니라고. 한국은 성공 사례라고.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객관적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가야 합니다. 다 함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70년 전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키르 교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리는 차를 만듭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리는 차.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를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땀으로, 눈물로, 희망으로. 이제 그 차에 다음 세대를 태워야 합니다. 손주들을, 증손주들을. 그들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듯이 지금 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나라는 하늘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만듭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을 위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잘해왔다고, 계속 잘할 것이라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잘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그 위대함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기적을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도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미래 만세. 우리 아이들 만세. 모키르 교수의 강연이 끝난 뒤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제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 제도와 국민의 힘이 만든 기적. 일본 니혼 게자이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경제성장 5개년 계획, 국민의 열정, 미국의 지원 등이다. 전후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한국 모델의 교훈. 중국 인민일보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위기입니다. 신문을 펴면 불안입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성공에 익숙해졌습니다. 발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잊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국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고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도로는 파괴됐습니다. 공장은 멈췄습니다. 기계는 부서졌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토는 황폐했습니다.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도 없었습니다. 농기구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불탔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연필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부족했습니다. 병원은 넘쳤습니다. 부상자로, 병자로.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죽었습니다. 가장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캤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헌옷을 기웠습니다. 군복을 고쳐 입었습니다. 미군이 준 구호품으로 버텼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1965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필리핀은 200달러였습니다. 태국은 113달러였습니다. 가나는 179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향후 50년간 외부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 세계은행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거의 없음. 미국 국무부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팔았습니까? 가발을 팔았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걸로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팔았습니다. 합판을 팔았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얇게 잘랐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일본에 팔았습니다. 섬유를 팔았습니다. 공장에서 밤낮으로 천을 짰습니다. 젊은 여공들이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유럽에 팔았습니다. 1964년 수출액 119만 달러, 1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조차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밤을 새웠습니다. 기업인들이 뛰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뛰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뛰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었습니다. 수출, 수출, 수출. 1968년 수출액 3억 달러 돌파, 4년 만에 30배 증가. 1971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정부가 국민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만든 기적입니다. 1977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13년 전에는 100만 달러도 안 됐습니다. 이제 100억 달러입니다. 10,000배 증가.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1970년 2월 1일 착공, 1970년 7월 7일 개통, 5개월 만에 416km.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사람이 해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일했습니다. 눈이 와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곡괭이로 바위를 깼습니다. 지게로 흙을 날랐습니다. 대부분 인력으로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길이 놓였습니다. 개통식 날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와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고속도로가 경제를 바꿨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하루 생활권이 됐습니다. 물류 비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장이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심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공장이 멈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중동으로 갔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엔지니어로 갔습니다. 간호사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일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일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일했습니다.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에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곳에서, 집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0만 명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벌어들인 외화가 5천억 달러, 당시 한국 1년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 그 돈으로 석유를 샀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경제를 살렸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시장을 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뛰어들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따라갔습니다. 도로를 놓았습니다. 항만을 지었습니다.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플랜트를 세웠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기술력에, 속도에. 코리안 스피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것이 한국인의 방식이었습니다. 1978년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완공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는 무리다. 기술도 없고 시장도 작다. 일본이 비웃었습니다. 제철은 우리 영역이다. 한국은 농사나 지어라. 하지만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100번 넘게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웠습니다.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1973년 첫 쇳물이 나왔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 손으로 만든 철. 박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자들이 울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쇳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이었습니다. 자립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한국 경제를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6위 철강 회사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은 또 한 번 도전했습니다. 반도체. 삼성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결단했습니다.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다. 하지만 삼성은 시작했습니다. LG도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도 참여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1983년 한국 최초 64K D램 개발 성공. 일본보다 6개월 늦었습니다. 1984년 256K D램 개발. 일본과 같은 시기. 1986년 1메가 D램 개발. 일본보다 먼저 개발. 역전이었습니다. 추격자가 선도가 됐습니다. 1988년 4M D램 세계 최초 개발. 1992년 64메가 D램 세계 최초 개발. 세계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 압도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러워합니다. 일본이 따라오려 합니다. 중국이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갔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좋아서? 장비가 좋아서?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연구원들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불가능을 싫어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정신입니다. 1997년 11월 IMF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587억 달러. 치욕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넘쳤습니다.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국민이 나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1998년 1월 5일 시작. 집에 있던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금목걸이를 내놨습니다.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결혼반지까지 뺐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을 내놨습니다. 새댁들이 시집 올 때 받은 금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를 내놨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나라를 살려야 하니까.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 CNN이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애국심. 한국 국민들이 금을 나라에 기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썼습니다. 한국인의 단결력.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을 이유다.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구하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 차입금 전액 상환 3년 반 만입니다. 세계 최단 기록입니다. 세계은행이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회복 속도는 경제사의 기적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다.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튼튼해졌습니다.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팝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전 세계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겨울연가가 일본을 열광시켰습니다. 대장금이 중동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영화 최초입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화됐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이제 뉴욕에서도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한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이 인기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K-팝을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국이 그 힘을 가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경제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조차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단 키트를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경제를 살렸습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 방역을 연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모델을 권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K-방역, 한국의 방역이 브랜드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요? 기술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그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켰습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했습니다. 개인의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국민, 어려움이 오면 함께 이겨내는 국민.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 역사상 최초입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만 해냈습니다. 유일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우던 나라가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따라가던 나라가 선두가 됐습니다. 70년입니다. 1953년부터 2021년까지 70년.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최빈국에서 부자나라까지 70년. 로마 제국이 1000년 걸렸습니다. 대영 제국이 200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70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